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신한은행 채용이 진행 중이고요. WM과 기업금융 부문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원 가이드 준비했습니다. 사업 보고서 중심으로 개괄적인 사업 내용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자소서 항목 별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주요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은 옴스 잡스. 자, 먼저 사업 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특성 부문 보시면 은행업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수신과 여신 업무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개인 고객 대상으로 친절하게 서비스만 제공한다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어떤 다양한 수신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외에 부수적인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잘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을 맡아주고 빌려주는 것만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팩토링 아니면 어음의 인수, 채무보증과 같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들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WM과 그리고 기업금융 직원으로서 좀 더 폭넓은 금융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자, 산업의 성장성 부문 피상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기 저성장 국면, 그리고 각종 글로벌 경제 불안, 그리고 가계부채 누증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준금리가 인하될수록 은행들은 예대 마진을 통한 수익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갈수록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가 불어닥치면서 가계부채는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 이자 납부 유예 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부실과 리스크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지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런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한 고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금 시장, 스마트 금융 서비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굉장히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은행업은 경기가 상승할 때 자산 증대, 수익 창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반면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자산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점 체크를 해두시면 지금 현재 은행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쉽게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안정성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까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쓴 것 같고요. 경쟁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스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보다는 우량한 신용들을 가진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 활동이 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은행들 간 경쟁이 매우 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량 고객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좀 더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유연함과 유리한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부의 지속적인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만약에 주택 경기가 하락 국면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픈 뱅킹이 도입됨에 따라서 은행 간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차별화 그리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은행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에 대한 투자도 지금 적극적으로 단행을 함으로써 고객한테 차별화된 서비스 그리고 차별화된 편의성 제공을 위해 은행들이 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구체성 있는 노력들 그리고 그런 차이점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신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원화 예수금 부분 보이는데 신한은행 은행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건전성 관리와 정교한 리스크 관리가 바로 안정적 수익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쟁 요인이 되고요. 경기 변동에 따라서 가계대출이 굉장히 부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어떻게 선제적인 대응과 관리를 통해서 극복해낼 수 있느냐 자체가 은행들 간의 실력 차이, 경쟁력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부실률의 증가는 대손충당금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대손충당금이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대출 부실 관리가 기업의 그리고 은행의 수익성과도 직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겠습니다. 회사가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은행이 노력하는 것 자체가 경쟁사와의 차별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성 있는 팩트를 통해 신한은행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 찾아보시는 것도 나중에 지원 동기 얘기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소서에서는 지원 동기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자, 주요 연결 종속 회사 얘기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리 진출해 있는 그런 은행의 현황들 파악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금리 기조 그리고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 진출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곳에 진출해 있고 각각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 영역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지 잘 파악해 두시면 신한은행의 해외 진출 현황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변하는 시대에 맞게끔 고객의 중심인 은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ESG 중시하고 있다. 4B 전략을 지향점으로 선정하고 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제 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구체성 있게 신한은행이 어떤 제도나 어떤 변화를 통해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예금 수납 업무의 범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신 업무의 범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담보 유무에 따른 분류, 거래 방식에 따른 분류, 차주에 따른 분류, 차주에 따른 분류라고 한다면 기업 자금도 대출하고 가계 자금도 대출하고 공공 및 기타 자금 대출도 하고 있다. 자, 공공이라고 한다면 관공서 공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기타 법인이라고 한다면 정부 출자 기업체 그리고 정부 투자 기관 등까지 포함한 다양한 이런 고객들이 존재한다라는 점도 좀 반드시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 자금의 용도에 따른 대출이라고 한다면 운전 자금이냐 시설 자금이냐에 따라서 또 대출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개인금융 서비스의 종류들도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얼만큼 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소서의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부분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자소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 및 가치관을 성장 과정에 기반하여 작성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적인 측면을 좀 보겠다라는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자소서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나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가치관을 분명하게 주제로 이제 제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커온 성장 과정을 뭐 예를 들면 학업적인 관점, 뭐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이제 보냈는지, 뭐 관심 있는 분야는 어땠는지, 자, 그리고 나서 뭐 대학 시절에는 어떻게 이런 관심들이 이어졌는지, 자,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동료, 이 친구, 동기들과의 관계, 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추구해 왔는지, 뭐 이런 식으로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계를 추구할 때 있어서 뭐 상호 배려를 하려고 했다, 소통하려고 했다, 이런 관점보다는 나는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을 했고 그런 관계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다, 그리고 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잘 좋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와 같이 조금이라도 더 구체성 있는 형태로 작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관계 관리 역량 자체가 더 잘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성격의 장단점이랑 뭐 가치관 다 물어보고 있는데 요거 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분명히 여기서 이제 대학 시절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냈는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뭐였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행동하려고 살아왔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면서 가치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써주신 다음에 좀만 이제 추가로 단점만 따로 써주면 되겠죠. 뭐 단점이라는 게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좀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점이라는 게 200에서 300자 이내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어떤 단점이 있으며 이런 단점을 내가 어떻게 뭐 보완해 왔는지에 대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설명 좀 해주시면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싫다 싫으시면 여러분들이 성격의 장단점 따로 쓰시고요. 자, 그리고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성장 과정 따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성장 과정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500자를 가지고서 인생의 과정을 전부 다 드러내기에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되면 그냥 성격의 장단점은 있는 게도 여러분 쓰던 패턴으로 장점보다 단점보다 쓰시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렸을 적의 경험부터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적인 관점 같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뒷부분에서의 성장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냥 좀 이제 가치관을 중심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생활신조를 쓴다라는 느낌으로 쓰면은
되겠죠. 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다. 지금도 그렇다. 과거에 어땠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뒤에서 풀어보시면 충분히 쉽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분야에 대한 내용을 아래 항목별로 작성해달라고 했어요. 자, 2-1 우선 지원 분야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지금 500자를 써야 됩니다. 크게 WM과 기업 금융이 있습니다. 자, WM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했던 서비스 마인드만 가지고 접근하는 개인 금융과는 차이가 있겠죠. 큰 차이. 개인 금융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되는 대면 금융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뭐 물론 WM, 웰스 매니지먼트도 대면 금융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VIP를 대상으로 하는 혹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좀 더 깊이 있게 받고자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은행이 굉장히 큰 사업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 고객이 은행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수탁에 그러니까 돈을 맡기는 금액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금액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은행원의 추가적인 수익원 확보는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자의 마인드를 잘 알아야 될 수가 있어요. 또 부자만 아니겠지만 개인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자산을 불려나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금융상품과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를 읽어내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 지금 시기에 적합한지 그런 경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언급드린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직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역량과 그 이유를 구체성 있게 같이 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다는 건 너무 추상적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 핵심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디테일까지 가려고 조금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경제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지식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성 있게 언급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겠죠. 아, 물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의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언급하는 건 2-2번 항목입니다. 자, 여기서는 2-1번에서는 이 핵심 역량과 이유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업금융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수신, 여신 업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사가 기업으로 특정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WM에서의 고객 니즈 파악이랑 기업금융에서의 고객 니즈 파악이랑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도 고객 니즈 파악 능력이라고 하지 말고 고객 니즈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성 있는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고객을 대상으로 여신수신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역량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회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재무제표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이라든지 기업의 필요를 좀 더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고, 이외에도 비슷한 관점에서 그런 어떤 산업 트렌드나 경제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 마찬가지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성 있게 드러내는 게 굉장한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능력이 되신다면 위에도 아래도 마찬가지인데 시의성 있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런 필요성을 같이 언급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시의성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처하고 있는 저금리 기조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 아니면 높아지고 있는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신문이나 기사에서 제시되고 있는 구체성 있는 수치나 팩트 활용하시면 자소서가 굉장히 깊이 있게 작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2-2번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 자, 준비해온 노력, 앞에 2-1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맥락에서 갖고 있는 경험들 풀어내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항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요런 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뭐 은행 관련 다양한 활동을 했다,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관심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이해도를 갖추게 되었고 어떤 관심이 생기게 되었는지 더 구체성 있게 써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2-3번 지원 분야에서 이루고 싶은 꿈, 신한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이유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입사업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은행이 처한 상황이 있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들이 있을 겁니다. 뭐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든지 뭐 신규 고객 확보라든지 자, 요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WM과 기업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표와 노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직무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뤄내고 싶은 목표와 비전을 제가 얘기 드린 은행이 처한 과제를 중심으로 좀 제시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직무 자체에서 해야 되는 역할 아니면 추구할 수 있는 목표를 최대한 구체성 있게 드러내서 작성을 좀 해보시고요. 그 이유를 신한은행에서 해야 되는 이유인데 뭐 물론 신한은행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분은 쓰면 되겠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신한은행에서 해야만 된다라는 이유로 좀 연결을 억지로 한다라기보다는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좋다. 이유는 뭐다? 가장 파격적이다. 가장 고객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 뭐 가장 멋이게 하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은행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너네가 최고다. 그래서 나는 너네 은행에서 이런 일들을 WM의 전문가가 그리고 기업금융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라는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항목 최근 금융 이슈 한 가지 주제 선택하고 자신의 견해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해 달라고 합니다. 자, 현재 경제 트렌드를 중심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의 급증에 대한 이야기 해볼 수 있고요. 자, 부동산 규제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지속적인 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 얘기해 볼 수 있겠고 저 같은 관점에서 전 세계적인 확대 재정 이게 미칠 영향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견해 제시해 볼 수 있겠고 자 제2금융권 자 대출금리를 10%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었죠. 뭐 1금융권인데 이거 써도 되나요?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2금융권에서의 이런 역할 또한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 이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특히 카카오뱅크라고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자 그리고 K뱅크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꾸 말 바꿔서 죄송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과 즉 은행과의 시중은행과의 뭐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제 표현이 너무 과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둘 간의 어떤 경쟁이 지금 금융시장 그리고 시중은행들에게 주는 긴장감과 위기감이 있죠. 그런 부분들 좀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금융산업의 금융의 관점에 좀 생각해 볼 때 좀비 기업 이제 전문용어로는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급증과 은행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자 이런 거 해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아마 중소기업들 플러스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 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각종 금융지원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에 대한 현황 그리고 여러분들의 견해 앞으로 어떤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좀 폭넓게 제시해 볼 수 있겠죠. 다양한 것들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완전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번입니다. 최근에 지원자가 목표를 달성하려 노력했던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교훈 및 느낀 점을 기술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입니다. 뭐 최근의 기준은 없지만 되도록 한 2-3년 이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통상 쓰던 항목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요. 뭐 금융에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을 써라. 뭐 이런 얘기 누구나 뻔하게 할 수 있는 얘기고 뭐 금융에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요.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해가지고 정말 이 친구가 끈덕지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자 상황은 뭐였고 이유는 뭐였는지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야겠다 생각했는지 자 구체적인 노력의 과정 나와야 될 거고요. 여기가 가장 핵심이 될 거고 자 그를 통한 결과와 느낀 점 제시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신한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소 작성법 가이드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서류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모두 하신 구독자분들의 합격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